김 회장, 비행기 돌립시다.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아버님, 드라마 너무 보신 거 아니에요? 그때였습니다. 공항 방송이 울렸죠. 미국행 비행기 항공기 점검 문제로 탑승이 잠시 연기됩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습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 낡은 아파트에 사는 평범한 노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 아들을 무시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능력 없으면 빠지는 거죠. 며느리가 전화로 한 말이었습니다. 제 아들에 대해서 말이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조용히 넘어갈 때가 아니라는 걸. 과연 이 아버지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그리고 며느리는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나는 서울 변두리의 30년 된 아파트에서 삽니다. 새벽 5시면 자동처럼 눈이 떠지죠. 오래된 습관입니다. 젊은 시절 무역회사를 운영하던 때부터 몸에 밴 리듬이에요. IMF 때 회사가 무너졌습니다. 그때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쫓겨나듯 문을 닫았죠. 그 후로 다시 일어섰어요.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해서 10년을 꼬박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키운 회사가 이제는 제법 규모를 갖췄어요. 이제는 아들에게 물려줄 준비를 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베란다에 나가면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 보여요. 낡은 아파트지만 이 풍경만큼은 참 좋습니다. 아침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내 일과죠. 오늘도 그렇게 베란다에 서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누군가 웃으며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젊은 부부 같았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출근하는 모습이 보기 좋더군요. 우리 아들 민수도 저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착한 아이예요. 어릴 때부터 말썽 한 번 부린 적 없고 공부도 열심히 했죠. 대학도 좋은 곳 나왔고 지금은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해요. 아버지로서 자랑스러운 아들이죠. 문제는 며느리 지연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밝고 똑똑해 보였거든요. 민수가 좋아하니까 반대할 이유도 없었죠. 결혼식도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친정 식구들도 다들 괜찮은 사람들처럼 보였고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나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민수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친정 식구들 앞에서는 민수를 항상 낮췄죠. 우리 민수는 아직 능력이 부족해서요. 민수는 승진이 좀 늦는 편이에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처음엔 겸손한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계속 듣다 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저 웃으며 넘어갔죠. 괜찮아요, 아버지. 지연이가 농담한 거예요.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걸 삼키고 있는지 말이죠. 아들이 상처받는 걸 보는 건 아버지로서 참 힘든 일입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기분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 집에 왔어요. 민수는 회사에 있고 지연 혼자 왔습니다. 아버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거실로 안내했죠. 지연은 차를 마시며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친정 식구들이랑 미국 여행을 가려고 해요. 다음 달에요. 좋은 일이네 하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요, 아버님. 민수는 이번엔 저희끼리만 다녀오려고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부부인데 왜 따로 가냐고 물었죠.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실은요, 저희 부모님이랑 동생 가족까지 다 같이 가거든요. 근데 민수는 아직 능력이 부족해서 이번 여행은 저희 집안 식구들끼리만 가려고 해요. 민수 데리고 가면 좀 그렇잖아요. 분위기도 안 맞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다니. 내 아들이 능력이 부족하다고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지연의 얼굴을 보니 이게 진심이더군요. 진짜로 민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며느리의 눈빛에는 민수에 대한 존중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뭐래?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연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민수는 괜찮대요. 자기도 바빠서 못 갈 것 같다고요.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민수 성격. 워낙 착해서 자기 감정은 잘 안 드러내잖아요. 그 말에 더 화가 났습니다. 민수의 착한 성격을 이용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지연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며 들어왔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나는 거실에서 민수를 불렀죠. 민수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국 여행 이야기 들었다. 민수의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하지만 금방 웃음을 지었죠. 아, 그거요? 괜찮아요, 아버지. 저도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요. 지연이가 가족들이랑 다녀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민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말이죠. 하지만 민수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베란다에 나가서 밤하늘을 봤죠. 별이 참 많았어요. 어릴 적 민수와 함께 별을 세던 기억이 났습니다. 민수는 항상 물었죠. 아버지, 저 별들은 왜 저렇게 많아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의 꿈이 저렇게 많기 때문이야. 이제 민수의 꿈은 어디로 간 걸까요?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사는 게 민수의 꿈이었을 리 없습니다. 착한 아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결심했어요.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아버지로서 내 아들을 지켜야겠다고 말이죠. 회장으로 살았던 시절에 내가 다시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했어요. 지연도 여행 준비를 하느라 바빴죠. 집안 분위기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폭풍 전의 고요라는 걸 말이죠. 그날 오후였습니다. 나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지연은 안방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목소리가 조금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이 말라서 부엌으로 가는데 지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엄마, 그러니까 민수는 안 데리고 가는 게 맞다니까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부엌 입구에 서서 나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어요. 민수 데리고 가면 분위기만 무거워져요. 오빠랑 형부는 다 사업도 잘 되고 그러는데 민수는 뭐 있어요? 그냥 월급쟁이잖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어요. 마치 당연한 이야기를 하듯이 말하고 있었죠. 엄마, 솔직히 말해서 민수는 능력도 없잖아요. 승진도 동기들보다 늦었고 연봉도 별로고 우리 가족 여행에 그런 사람 데리고 가면 창피하다니까요.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도 함께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엄마. 그래서 이번엔 빼기로 한 거예요. 능력 없으면 빠지는 거죠, 뭐.
민수도 알아서 이해할 거예요. 워낙 착하니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간신히 붙잡았지만 손이 떨렸죠. 능력이 없으면 빠지는 거라니. 내 아들을 그렇게 평가하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당장 안방으로 달려가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연은 전화를 끊고 나왔고 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거실로 돌아왔어요. 신문을 보는 척했지만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민수가 퇴근했어요. 평소보다 조금 늦었죠. 아버지, 지연아, 저 왔어요. 민수는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지연은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고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 중에 지연이 말했어요. 민수야, 다음 주 화요일에 출발하는 거 알지? 짐은 알아서 챙겨야 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아. 잘 다녀와. 너는 정말 괜찮아? 섭섭하지 않고? 지연이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냥 형식적인 질문이었죠. 괜찮아. 나도 바쁘니까. 민수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숟가락을 든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죠. 식사를 마치고 지연은 설거지를 하러 갔어요.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나는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네, 아버지. 너 정말 괜찮은 거냐?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진짜 바빠서 못 갈 것 같았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죠. 민수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한밤중이 됐을 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 방에서 나는 소리였죠. 나는 조용히 일어나 민수 방 앞으로 갔어요.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살짝 문을 열어보니 민수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소주병이 하나 놓여 있었고 민수는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우는 건지 참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나를 발견했어요.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죠. 왜 안 자고 여기 계세요? 너 괜찮아? 나는 방으로 들어가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말했어요. 아버지, 저 진짜 부족한가요? 그 질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하니? 지연이가 제가 능력이 없대요. 저 때문에 창피하대요. 친정 식구들한테 민망하다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전 열심히 산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민수는 결국 울기 시작했습니다. 40줄에 접어든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나는 민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수야, 네가 부족한 게 아니다. 그럼 뭔데요? 왜 전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데요? 세상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잘못됐을 뿐이다. 나는 민수를 안아줬어요. 오랜만에 안아보는 아들이었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울었죠. 얼마나 참고 살았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날 밤 민수가 잠들고 난 후 나는 다시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어요. 아버지가 아니라 회장이었던 시절에 내가 필요한 순간이라고. 민수를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능력은 돈만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는 걸, 사람의 가치는 숫자로 매길 수 없다는 걸 말이죠. 나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어요. 이제는 때가 됐다고 생각했죠. 조용히 넘어갈 때가 아니었습니다. 출발일이 다가왔습니다.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죠. 지연의 짐을 차에 싣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민수는 묵묵히 짐을 들고 나르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화장을 하며 말했어요. 민수야, 공항까지는 안 따라와도 돼. 우리 아빠가 차 가지고 오신대. 그래도 배웅은 해야지. 민수가 대답했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식구들 많아서 복잡할 거야. 너는 회사 가. 결국 민수는 현관에서 지연을 배웅했어요. 포옹도 뽀뽀도 없었습니다. 그저 잘 다녀와라는 한마디뿐이었죠. 지연은 대답도 없이 나가버렸습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닫힌 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수야, 내가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오늘 회사 가지 마라. 나랑 같이 나가자. 민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디 가시게요? 인천공항. 네. 왜요? 배웅 가야지. 며느리 해외여행 가는데 시아버지가 배웅 한 번 못해?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지연이가 오지 말래요. 괜히 가시면. 내가 가겠다는데 누가 뭐래?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수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차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죠.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출국장 입구가 보였어요. 그곳에서 지연과 친정 식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전부 똑같은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였어요. 단체복이었죠. 밝은 하늘색 티셔츠에 뒷면에는 행복한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이 우리를 발견했어요. 얼굴이 굳어졌죠. 아버님, 왜 오셨어요? 배웅하러 왔다.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장인과 장모가 다가왔어요. 처음 보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반가운 기색은 없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르신. 여기까지 오시고. 장모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불편함이 묻어났어요. 장인은 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회사는? 오늘 하루 쉬었습니다. 민수가 대답했지만 장인은 코웃음을 쳤어요. 요새 회사 다니기도 힘든데 쉬운 일 아닌데. 그 말투에서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나는 참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지연의 동생 부부도 있었어요. 처남과 처제였죠. 둘 다 화려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처남은 사업을 한다고 들었어요. 수입차를 타고 다닌다고 자랑하던 사람이었죠. 처제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언니, 출국 수속해야 하지 않아? 처제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들어가자. 그때 나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찾아서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봤지만 나는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어요.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김 회장 나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놀란 목소리가 들렸죠. 형님? 형님이십니까? 그래, 오랜만이지. 아이고, 형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김 회장은 반가워하며 물었어요. 김 회장은 20년 전
내 회사에서 투자를 받아 사업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항공과 여행업계에서 큰 손으로 통하는 인물이죠. 전세기 사업과 VIP 항공편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잘 지냈네. 김 회장, 지금 시간 좀 있나? 형님 전화인데 당연하죠. 무슨 일이십니까? 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지연 가족들은 짐을 정리하며 출국 수속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내 전화 통화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 오늘 미국행 K 몇 번 편 알지? 구체적인 편명을 말했어요. 지연이 타고 갈 비행기였습니다. 알죠, 형님. 그 편이 왜요? 비행기 돌립시다.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설명하기 길어. 일단 그 비행기 점검 문제로 연기시킬 수 있나? 형님, 그건. 김 회장이 망설였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회장, 내가 자네한테 뭘 바란 적 있었나? 20년 전 투자금 받을 때 기억하나? 물론 기억합니다, 형님. 형님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못 왔죠. 그럼 이번 한 번만 부탁하네.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하겠네. 김 회장은 한참을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형님 부탁이니까 1시간 정도 연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네, 김 회장. 나는 전화를 끊었어요. 민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신 거예요? 곧 알게 될 거다. 지연이 다가왔어요.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들어가 봐야 해요. 배웅 감사했어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빨리 가라는 뜻이 역력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라. 지연은 민수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돌아섰어요. 친정 식구들과 함께 출국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단체복을 입은 7명이 웃으며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민수만 빼고 말이죠. 민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시죠, 아버지. 아니다. 조금만 더 있자. 왜요? 기다려봐. 나는 출국장을 바라보며 시계를 확인했어요. 오전 11시. 비행기 출발 시간은 오후 1시였습니다. 이륙 2시간 전이었죠. 10분쯤 지났을까요? 공항 방송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행 K 몇 번 편 항공기는 기체 점검 문제로 인해 탑승이 잠시 연기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항공사 카운터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났어요.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아버지 설마.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죠. 잠시 후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수의 전화기였습니다. 민수가 받았죠. 여보세요? 응, 지연아. 왜? 전화기 너머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수야, 비행기가 연기됐대. 점검 문제래. 어떻게? 그래. 그럼 기다려야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도 모르겠대. 진짜 짜증나.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봤죠. 아버지, 정말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민수야, 세상에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하지만 그건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지. 민수는 멍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얼굴이었어요. 왜 이러세요? 너를 무시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뭐려? 내 아버지가 누군지 말이다. 그 순간 출국장에서 지연 가족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얼굴들이 전부 굳어 있었어요.
장모는 불안한 표정으로 전화를 하고 있었고 처남은 직원에게 뭐라고 따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우리를 발견했어요.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아직 안 가셨어요? 응, 아직 있다. 혹시 이거?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으려다 말았어요. 설마 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나는 지연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지연아, 비행기 탈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네, 무슨. 그때 장인이 소리쳤습니다. 적어도 2시간은 기다려야 한대. 이게 말이 돼? 공항은 점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공항 대합실은 점점 더 소란스러워졌어요. 지연의 친정 식구들은 짐을 끌고 의자에 앉아 있었죠. 단체복을 입은 7명의 얼굴에는 짜증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장모는 계속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항공사에 전화를 걸었다가 여행사에 전화를 걸었다가 다시 항공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죠. 아니, 점검 문제면 언제 해결되는지는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일정이 다 있다고요. 하지만 답은 똑같았어요. 기다려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처남은 항공사 직원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호텔 예약도 다 되어 있고 렌터카 예약도 했다고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건데?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처남은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굴렀죠. 장인은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인상을 쓴 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시계를 보며 한숨만 쉬었죠. 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민수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나를 봤죠.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사람들 여행 망치시는 거잖아요. 여행이 망가진 게 아니라 진실이 드러나는 거다.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지연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화가 난 것 같았죠. 아버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민수를 보며 말했어요. 민수야, 너는 저기 좀 가 있어.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멀리 떨어졌습니다. 지연은 내 옆에 앉으며 조용히 물었어요. 아버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거 아버님이 하신 거 맞죠? 무슨 소리냐? 비행기 연기요. 우연치고는 너무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확신은 없지만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지연아, 너는 비행기가 왜 연기됐다고 생각하니? 점검 문제래요. 항공사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그게 답 아니겠나?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나를 쳐다봤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말을 못하는 것 같았죠. 아버님, 혹시 민수 때문에. 민수가 뭐? 민수가 여행 못 가는 것 때문에 화나신 거 아니에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연을 똑바로 봤어요. 화가 났지. 당연히 화가 나지.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지연아. 나는 지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을 뭐라고 생각하니? 네. 민수를. 너는 민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거다. 지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대답을 못하고 있었죠. 능력 없으면 빠지는 거라고 했지? 순간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들었다는 걸 알아챈 거죠. 그건 제가 그냥 남편을 그냥 그렇게 평가했다고? 나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하게 말했죠. 그게 더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말실수가 아니라 본심이었잖아.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모가 다가왔어요. 지연의 어깨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지연아,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아무것도 아니긴. 얼굴이 왜 그래? 장모는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돈 어르신, 우리 지연이가 실례했나요? 아닙니다. 그냥 얘기 좀 했습니다. 나는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장모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연을 데리고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죠. 민수가 다시 내 옆으로 왔어요. 아버지, 무슨 얘기하셨어요? 별거 아니다. 그때 공항방송이 다시 울렸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행 K 몇 번 편을 이용하실 승객 여러분께 거듭 안내 말씀드립니다. 기체 점검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어 출발 시간이 최소 2시간 이상 연기될 예정입니다. 승객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2시간 이상? 이제 오후 3시는 되어야 출발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장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횡포야. 2시간씩이나 더 기다리라고. 처남도 화가 난 얼굴로 다시 직원에게 달려갔어요. 보상은 어떻게 해줄 건데요? 우리 시간 손해는 누가 책임져요? 장모는 전화기를 들고 여기저기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 연락하고 렌터카 회사에 연락하고 일정을 다시 조정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처제는 의자에 앉아 한숨만 쉬고 있었죠. 명품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진짜 최악이다. 오늘 저녁 예약도 다 되어 있는데. 나도 알아. 어떡해. 지연도 답답한 표정이었어요. 가족들 사이를 오가며 애써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민수를 보며 말했어요. 민수야, 집에 가자. 네? 지금요? 응.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민수는 지연 가족들을 쳐다봤습니다.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지연이는 가족들이랑 있으면 되지. 우리가 여기 있어봤자 도움 안 돼. 나는 일어서며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도 어쩔 수 없이 일어섰죠. 우리가 떠나려는 걸 본 지연이 달려왔어요. 어디 가세요? 집에 간다. 지금요? 좀 더 계시다 가시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여기 있으면 뭐가 달라지니?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붙잡는 것뿐이었죠. 장인이 다가왔어요. 사돈 어르신, 벌써 가시게요? 예, 더 이상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방해라니요. 무슨 말씀을? 장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말투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낀 것 같았어요. 우리가 출구 쪽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남의 목소리였어요. 아니, 사위 하나 때문에 이게 뭐야? 처음부터 데리고 오지 말았어야지. 순간 민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나도 멈춰섰어요. 처남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죠.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민수 빼고 가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장모도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괜히 미안하게 만들어서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방해하고. 민수의 어깨가 떨렸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나는 민수의 등을 토닥였죠. 가자. 아버지, 저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다. 우리는 공항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민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차에 타서도 마찬가지였죠.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나는 민수에게 물었어요. 민수야, 네가 뭘 잘못했니?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게 잘못이니?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잘못이니? 전 그냥 사람들이 너를 평가하는 기준이 잘못된 거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참으려고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아버지, 전 정말 부족한 사람인가요? 아니다. 너는 충분히 훌륭하다. 그럼 왜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데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세상이 내 가치를 몰라보는 거다. 하지만 나는 안다. 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나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는 계속 집으로 향했고 민수는 한참을 울었어요. 오늘 공항에서 들었던 말들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사위 하나 때문이라는 말, 데리고 오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 그 말들이 전부 민수의 가슴에 꽂혔을 겁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거실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김 회장에게 문자를 보냈죠. 고맙네. 이제 그만 풀어주게.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그런데 정말 괜찮으십니까? 괜찮네.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 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참 아름다웠죠. 하지만 내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시작이었어요. 이제부터 진짜 보여줘야 했습니다. 내 아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말이죠. 집에 돌아온 민수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나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죠. 시계를 보니 오후 4시였습니다. 지연의 비행기는 아마 이제 막 이륙했을 거예요. 김 회장에게 연락해서 풀어주라고 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수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걱정이 됐죠. 나는 조용히 방문 앞으로 갔습니다. 노크를 했어요. 민수야, 괜찮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노크했죠. 민수야. 네, 괜찮아요, 아버지. 목소리가 작았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죠. 민수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벗어서 책상 위에 던져져 있었고 와이셔츠 단추도 풀어져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저녁 먹어야지.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입맛이 없어서요. 그래도 먹어야 한다. 나는 민수를 거실로 데리고 나왔어요. 간단하게 국수라도 끓여 먹으려고 했죠. 부엌에서 물을 끓이는 동안 민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화면을 보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시선만 그쪽으로 향하고 있을 뿐이었죠. 국수를 끓여서 상에 올렸습니다. 민수는 억지로 젓가락을 들었어요. 한두 젓가락 먹더니 더 이상 먹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 진짜 배가 안 고파요. 그래. 그럼 나중에 먹어라. 나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상태가 보통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저녁 6시쯤 됐을 때 민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지연이었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보고 망설였죠. 받을까 말까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끊겼고 곧바로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3번째 전화가 왔을 때 나는 민수에게 말했어요. 받아라. 어차피 계속 걸 거다. 민수는 한숨을 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화가 잔뜩 난 목소리였습니다. 민수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전화를 안 받아?
미안, 좀 피곤해서. 피곤하긴 뭐가 피곤해. 민수야, 너 아버지 좀 어떻게 안 돼? 민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야? 오늘 공항에서 그거 아버님이 하신 거 맞지? 비행기 연기시킨 거.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거짓말하지 마. 나도 바보 아니야. 타이밍이 너무 딱 맞아떨어졌잖아.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나도 거실에서 들릴 정도였어요. 우리 가족들 완전히 망신당했어. 2시간 넘게 기다렸다고. 우리 엄마는 혈압까지 올라가셨어.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지연아, 진정해. 비행기 점검 문제는 흔한 일이야. 흔한 일? 민수야, 내 아버지가 항공업계에 아는 사람 있다며? 김 회장인가 뭔가. 민수는 나를 쳐다봤어요.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그건 오래전 얘기고, 오래전이든 뭐든 분명히 아버님이 뭔가 하신 거잖아. 민수야, 이게 말이 돼? 우리 가족 여행 망치는 게 그렇게 재밌어? 지연아, 말 좀 조심해.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런 분이 아니긴. 오늘 공항에서 하신 짓 봤어? 우리한테 얼마나 무례하게 구셨는데. 나는 민수에게 다가가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민수는 놀라서 나를 봤지만 말리지 못했어요. 지연아, 나다.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은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아, 아버님. 오늘 잘 출발했니? 네, 출발은 했는데요. 다행이네. 무사히 도착하길 바란다. 아버님, 오늘 그거. 뭐가? 나는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말을 더듬었어요. 비행기 연기됐던 거요. 아, 그래. 점검 문제였다며? 요새 항공 안전이 중요하니까 잘된 일 아니겠니? 그게 혹시 아버님이 내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거니?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요. 지연아, 너희 가족들이 나한테 무례했다고 생각하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가 문제니? 아버님, 저희가 오늘 정말 힘들었어요. 공항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는지 아세요? 알지. 힘들었겠구나. 그런데 왜 이러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길래. 지연아, 나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민수를 뭐라고 생각하니? 네. 능력 없으면 빠지는 거라고 했지. 그 말 기억나니?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지연은 숨소리만 거칠게 내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화가 나서. 화가 나면 남편을 그렇게 평가해도 되니?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는 나한테 하지 마라. 민수한테 해라.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는 멍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민수야, 앉아라. 민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도 옆에 앉았죠. 민수야, 너 이혼 생각해 본 적 있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솔직하게 대답해라. 민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있어요. 언제부터? 결혼하고 1년쯤 됐을 때부터요. 그럼 왜 안 했니? 제가 없어도 지연이는 잘 살 것 같아서요. 오히려 제가 없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전 정말 부족한 사람인가 봐요. 아내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장인 장모한테도 무시당하고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민수는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던 거죠. 민수야. 나는 민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너는 잘못한 게 없다. 다만 잘못된 사람들을 만났을 뿐이야. 하지만 능력은 돈이 아니다. 능력은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힘이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힘이야. 민수는 고개를 들어 나를 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전 그냥 행복하고 싶었어요. 평범하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나도 안다. 네가 얼마나 착하게 살아왔는지. 나는 민수를 안아줬습니다. 민수는 내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얼마나 참고 살았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한참 후 민수가 진정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아버지, 오늘 공항에서 정말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그래. 왜요? 네가 무시당하는 걸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하지만 이러시면 지연이랑 더 안 좋아질 텐데요. 민수야. 나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안 좋아. 더 나빠질 것도 없어. 그리고 김 회장한테 전화한 건 시작일 뿐이다.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어요. 무슨 뜻이에요? 너를 무시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게 많다. 아버지, 뭘 하시려고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죠. 민수는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민수는 일찍 잠들었습니다. 아마 많이 지쳤을 거예요. 나는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봤어요. 별이 많았습니다. 옛날 민수와 함께 새던 별들이 생각났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찾아보니 오래된 이름들이 많았어요. 회장으로 지내던 시절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 하나씩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랜만이네. 조만간 연락하겠네. 답장이 하나둘씩 오기 시작했어요. 다들 반가워했습니다. 나는 이제 준비를 시작했죠. 며느리와 그 가족들에게 내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보여줄 준비를요. 창밖을 보니 민수 방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잘 자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지켜줄게. 이제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아도 돼. 밤은 깊어갔고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할 일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서두르지 않을 생각이었죠. 천천히 확실하게 보여줄 거였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들에게 진짜 능력이 뭔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아마 어젯밤 많이 울어서 지쳤던 것 같았죠. 거실로 나온 민수의 얼굴은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눈두덩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아버지, 안 주무셨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거든요. 잠깐 잤다. 배고프지? 아침 먹어라. 식탁에는 간단하게 죽을 끓여 놓았어요. 민수는 의자에 앉아 죽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먹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민수야, 오늘 회사 가니? 네, 가야죠. 어제도 쉬었는데. 그래. 힘들면 일찍 들어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침을 먹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민수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힘이 없어 보였죠.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그래, 다녀와라. 민수가 나간 후 나는 서재로 갔습니다. 오래된 서류함을 열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20년 가까이 열어보지 않았던 서류함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회사 설립 서류, 투자 계약서, 주식 증서들. 하나하나 꺼내보니 옛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힘들었던 시절, 다시 일어서기 위해 발버둥 쳤던 날들 말이죠. 그 중에서 특별한 서류를 찾았습니다. 민수 이름으로 된 주식 증서였어요. 회사 지분 30%, 그리고 투자 계좌 통장도 있었죠. 민수 명의로 만들어둔 계좌였습니다. 이 서류들을 민수에게 아직 보여주지 않았어요. 일부러 숨겨둔 거였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돈이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걸
너무 많이 봤으니까요. 저녁이 됐습니다. 민수가 퇴근했어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들어왔죠. 아버지 왔어요. 응, 어서 와. 힘들었니? 괜찮아요. 민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회사에서도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저녁을 먹고 난 후 나는 민수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민수야, 잠깐 와봐라. 네, 아버지. 민수가 서재로 들어왔어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앉아라. 민수는 의자에 앉았어요. 나는 서류들을 민수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번 봐라. 민수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첫 장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주식 증서? 그래. 근데 왜 제 이름이? 내 거니까.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계속 넘겼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회사 지분 30%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30%요? 그럼 이건 민수는 계산을 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회사는 작지 않았습니다. 30%면 상당한 금액이었죠. 아버지, 이렇게 큰 걸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때가 아니었으니까. 나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투자 계좌 통장이었어요. 이것도 봐라. 민수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게 얼마예요? 10년 동안 내 이름으로 투자해 둔 거다. 매달 조금씩 넣었어.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걸 숨기셨어요? 말씀하셨으면. 민수야. 나는 민수를 똑바로 봤어요. 사람이 돈 때문에 변하는 거 아버지는 너무 많이 봤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IMF 때 회사가 무너졌을 때 나를 떠난 사람들 기억나니? 네, 어렸지만 기억나요. 같이 일하던 동료들,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 돈이 없어지니까 전부 떠났어. 그때 깨달았지. 돈은 사람을 시험한다는 걸.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너를 보면서도 걱정했어. 이 돈을 알게 되면 네가 변할까봐. 돈 때문에 교만해질까봐. 아버지. 그런데 지연이를 보면서 확신했어. 내가 제대로 숨겨뒀구나 하고.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지연이가 돈 때문에 저랑 결혼한 건 아니에요. 나도 안다. 하지만 지연이는 너를 돈으로 평가하잖아. 그 말에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민수야, 능력은 뭐라고 생각하니? 잘 모르겠어요. 능력은 돈이 아니다. 나는 민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능력은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힘이야.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아는 힘이지. 민수는 나를 바라봤어요. 눈에 뭔가 다른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이야.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착하잖니.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아니?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안 봐요. 세상이 잘못 보는 거다. 그리고 지연이도 잘못 보고 있고. 나는 서류들을 다시 민수 쪽으로 밀었어요. 이제 이걸 공개할 생각이다. 네. 지연이한테, 장인 장모한테 전부 보여줄 거야. 민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숨겨두신 게 다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래, 이유가 있었지.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나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네가 무시당하는 걸 막기 위해 필요해. 아버지, 민수야, 너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야. 능력 없는 사람도 아니고. 다만 착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아니다. 너는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어요. 어제는 절망의 눈물이었다면 오늘은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다. 원래 내 거였으니까. 한참 후 민수가 진정했어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천천히 보여줄 거다.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지연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다. 민수는 잠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전 아직도 지연이를 사랑해요. 나도 안다. 하지만 이제는 자존심도 있어요. 이렇게 무시당하면서까지 같이 살고 싶지는 않아요. 민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단호함이었어요. 좋은 생각이다. 나는 민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존중은 더 중요하단다. 서로 존중하지 못하는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서류들을 다시 봤습니다. 이걸 보면 지연이는 뭐라고 할까요? 놀랄 거다. 그리고 후회하겠지. 후회요? 널 이렇게 대했던 걸 말이야. 민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좀 슬프네요. 돈이 있어야 인정받는 게. 그래서 내가 숨겨뒀던 거다. 진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길 바랐어. 아버지는 지연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좋게 말해야 할까? 지연이는 나쁜 사람은 아니야. 다만 가치관이 잘못됐을 뿐이지. 고칠 수 있을까요? 모르겠다. 사람은 쉽게 안 변해.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일단 보관해 주세요.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라. 민수는 서재를 나갔습니다. 나는 혼자 남아서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민수가 다시 서재로 들어왔어요. 아버지, 왜? 진짜 고맙습니다. 절 이렇게 지켜주셔서. 민수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밝은 표정이 보였습니다. 눈빛도 달라져 있었어요. 어제까지의 절망적인 눈빛이 아니라 뭔가 결심한 듯한 단단한 눈빛이었죠. 민수야, 기억해라. 내 가치는 네가 가진 돈이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인지로 결정되는 거야. 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민수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서류함을 닫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며느리와 그 가족들에게 보여줄 때가 됐다고 말이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미국에 있었어요. 가끔 민수에게 문자가 왔지만 민수는 간단하게만 답장했죠. 잘 지내. 응, 그래 같은 짧은 답변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예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회사에서 돌아오면 서재에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경영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이죠. 민수의 눈빛이 점점 살아나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장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의 전화기였죠. 여보세요, 장모님. 민수가 전화를 받았어요. 나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지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비행기가요? 민수의 목소리가 놀란 것 같았어요. 취소됐다고요? 언제요? 나는 신문을 내려놓고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를 듣고 있었어요. 위약금이 수천만 원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장모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크게 들렸습니다.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께 여쭤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민수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비행기가 완전히 취소됐대요. 그래.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도 취소됐대요. 다른 항공사표를 급하게 구해서 올 수밖에 없었다고요. 위약금이 엄청나대요. 그랬구나. 장모님이 아버지께 여쭤보래요. 혹시 아버지가 아시는 분한테 부탁하시면 위약금을 줄일 수 있지 않냐고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나를 봤어요. 나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김 회장한테 전화해 볼까? 아버지, 농담이다. 나는 웃으며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어요. 민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마음대로 해라.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고 아니면 말고. 민수는 한참을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돕고 싶지 않아요. 왜? 저를 무시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좋은 판단이다. 나는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틀 후 지연 가족이 귀국했어요. 민수는 공항에 마중 나가지 않았습니다. 바빠서 못 간다고 문자만 보냈죠. 지연은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지연이 집에 왔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여행이 즐겁지 않았던 것 같았죠. 다녀왔어. 지연의 인사는 차가웠습니다. 민수도 냉담하게 대답했어요. 응, 왔어. 지연은 짐을 던져두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와서도 민수와 대화하지 않았어요. 각자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서재에서 김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김 회장, 저번 일 고맙더군. 아닙니다, 형님. 형님 부탁이었는데요.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네. 말씀하십시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돌리지 말고 진실을 돌립시다. 무슨 뜻이십니까? 며느리한테 전화 한 통 해주게. 누가 비행기를 취소시켰는지 말이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자네가 해줘. 내일 저녁쯤 영상 통화로. 알겠습니다, 형님.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연은 친정 부모와 영상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위약금 문제로 계속 다투는 것 같았죠. 그때 지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지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민수도 옆에 있었습니다. 네, 누구시라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K항공 본부장이요? 순간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비행기 취소 건이요? 내 위약금 때문에 연락드렸는데. 전화기 너머에서 김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상 통화였던 것 같아요. 지연의 표정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누구 요청으로요? 지연이 나를 쳐다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돈 어르신 요청으로요? 민수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인 것 같았어요. 아버님이 직접 연락하셔서 취소하라고 하셨다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위약금은 면제해 주실 수 있냐고요? 아버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고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지연은 멍하니 휴대전화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나를 봤어요. 아버님, 이게 무슨... 들었겠지. 내가 비행기 취소시켰어. 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왜 그러신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난 건지 당황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수를 무시했잖아.
그게 비행기를 취소시킬 이유가 돼요? 충분한 이유지. 나는 지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능력 없으면 빠지는 거라고 했지?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연아, 위약금은 걱정 안 해도 돼. 김 회장이 면제해 줄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님이 우리 가족 여행을 망치셨잖아요. 지연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망친 게 아니라 진실을 보여준 거다. 무슨 진실이요? 민수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말이야. 나는 서재에서 서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제 민수와 함께 본 그 서류들이었어요. 이거 봐라. 서류를 지연 앞에 던졌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첫 장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 명의로 된 회사 지분이야. 30%. 지연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투자 계좌 통장을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건 얼마예요? 10년 동안 모은 거야. 민수 이름으로. 지연은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왜 이걸 숨기셨어요? 사람이 돈 때문에 변하는 걸 봤으니까. 나는 지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민수를 진짜로 사랑하는지 보고 싶었어. 저는 민수를 사랑해요. 사랑?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사랑이니? 지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는 나한테 하지 마라. 나는 민수를 가리켰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돈인 집안이라면 내 아들은 거기 어울리지 않아. 지연은 민수를 봤어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죠. 민수야,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지연이 다가가려 했지만 민수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지연아. 민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우리 이혼하자. 뭐?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 민수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는 할 수 있어. 하지만 같이 살 수는 없어.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민수야. 지연이 울부짖었지만 민수는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늦었다고. 이미 늦어버렸다고 말이죠. 그날 밤 지연은 집을 나갔습니다. 울면서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민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도 민수를 부르지 않았죠.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 민수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이혼 절차를 시작한 거였죠. 지연도 동의했습니다.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민수의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으니까요.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재산 분할도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민수는 지연에게 위자료까지 줬습니다. 새 출발하라며 건넨 돈이었죠. 지연은 받지 않으려 했지만 민수는 단호했어요. 석 달 만에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민수는 회사도 그만뒀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했죠. 나는 민수를 응원했습니다. 뭘 하고 싶니? 회사를 하나 차리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다. 나는 민수에게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아니, 원래 민수 거였던 돈을 쓸 수 있게 해줬죠. 민수는 작은 사무실을 얻었어요. 직원 5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거래처를 찾기도 어려웠고 일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실하게 하나하나 쌓아 올렸죠. 나는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가끔 조언을 해주고 인맥을 소개해줬어요. 하지만 직접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민수 스스로 해내야 했으니까요. 반년이 지났습니다. 민수의 회사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어요. 직원도 10명으로 늘었고 사무실도 넓은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이제 당당한 대표였어요. 회사는 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경영인으로서 민수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아버지,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왜? 같이 밥 먹으러 가요. 그래, 좋지. 민수는 나를 데리고 오래된 시장으로 갔습니다. 30년 된 국밥집이었어요. 내가 젊은 시절 자주 가던 곳이었죠. 여기 어떻게 알았니? 아버지가 예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힘들 때마다 여기 와서 국밥 먹었다고. 우리는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머, 사장님. 오랜만이시네요. 그러게요. 오늘은 아들이랑 왔어요. 아드님이 이렇게 훤칠하게 크셨네요. 국밥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끈한 국밥이었어요. 민수는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날 전화 사실 좀 통쾌했어요. 나는 웃었습니다. 어느 날 공항에서 김 회장님한테 전화하신 날이요. 비행기 돌리신 거 통쾌했어? 네. 제 인생에서 그렇게 속 시원한 적이 없었어요. 민수도 웃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밝고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었죠. 아버지,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비행기를 돌린 게 아니라 제 인생을 다시 이륙시킨 거라고. 그랬지. 정말 그랬어요. 그날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민수는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지연이랑 이혼하고 회사 그만두고 새로 시작하면서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실패하면 어쩌나 싶었죠. 하지만 해냈잖아. 네, 해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부족한 게 아니었다는 걸요. 민수의 눈에는 눈물이 살짝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절 믿어주셔서 고마워할 것 없다. 원래 내 안에 있던 힘이야. 우리는 국밥을 다 먹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민수가 말했어요. 아버지, 회사 지분 말인데요. 왜? 제가 이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도 안정됐고요. 그래. 이제 내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투자 계좌도요. 이제 제가 직접 운용해 볼게요. 좋다. 나는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할 일은 뭐였는지 아니? 뭔데요? 너를 증명하는 게 아니었어. 네가 스스로 일어날 시간을 지켜주는 거였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왔어요. 벚꽃이 피어 있었죠. 길을 걷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요새 지연이 소식 들었어요? 왜? 궁금하니? 아니요. 그냥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미련이 남아? 미련은 아니고요. 그냥 같이 살았던 사람이니까요. 나는 들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재혼했다더구나. 사업하는 사람이랑. 그래요? 잘 됐네요. 민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미련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베란다로 나가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참 아름다웠죠. 민수도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 집 참 좋아요. 낡았잖아. 그래도 좋아요. 여기서 아버지랑 이야기 나누던 게 제일 행복했어요. 민수는 베란다 난간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올게요.
주말마다 와서 아버지랑 밥 먹고 싶어요. 그래. 언제든지 와라. 우리는 함께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이상하게도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나중에 결혼하면요. 이번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할 거예요.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제 아이들한테도 가르쳐 줄 거예요. 사람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고요. 나는 웃었습니다. 훌륭한 아버지가 되겠구나. 아버지 닮아서요. 민수도 웃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그날 밤 민수가 돌아간 후 나는 혼자 베란다에 섰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예전에 민수와 함께 새던 그 별들이었죠. 사람들의 꿈이 저렇게 많기 때문이야. 옛날에 민수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민수도 자기 꿈을 찾았어요. 당당하게 스스로의 힘으로 말이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아버지, 집에 잘 들어갔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그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별을 봤습니다. 새벽 5시면 눈이 떠지는 습관은 여전했어요. 낡은 아파트에서의 하루도 여전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니까 나도 행복했어요. 베란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봄바람 같았죠. 나는 그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역할은 아들을 위해 길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아들이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믿어주는 거다고. 그리고 필요할 때 옆에서 지켜봐 주는 거라고 말이죠. 민수는 이제 자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행복하게.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했어요.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서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걸 보는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